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장애 가족의 버티는 힘이 돼주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진안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 형제, 가족의 심리 치유를 돕고 분절되어 있는 복지자원, 의료, 교육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주는 지원센터의 필요성엔 모든 후보께서 동의할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시군센터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돌봐주는 단기 돌봄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56개에 불과한 진안군 장애인 일자리의 확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보조형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농촌형 장애인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애인 일자리 확보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장애를 가족이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장애는 이제 완전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책임성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좀 더 우리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공단하고 맞춤형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를 발굴도 하고 또 그 발굴된 일자리를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직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전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이런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한테 공급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지속 가능하고 뭐 이런 단기 임시적 일자리가 아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진안군에 2,713명이나 되거든요. 장애인 숫자가. 지금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예를 들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좀 성숙되고 괜찮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느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진안군도 고령화, 돌봄, 의료 접근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면 단위로 흩어져 있는 진안군의 현실에서 시설 중심 돌봄이 아닌 필요한 지원을 집과 마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의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이것을 군 차원에서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은 뭐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도 이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내년 3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번 2026년도 예산을 보면 914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과 인력과 각 통합돌봄의 기관들하고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라고 하는 예산이 서서 돌봄을 세밀하고 꼼꼼하고 더 넓고 깊게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고 하는 로드맵을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농촌사회경제서비스법이라고 그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법도 사실은 우리 농촌에서 부족한 인원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런 걸 교육하고 지원하는 그런 법인데 이런 법들뿐만 아니고 다른 법들도 더 있을 겁니다. 이런 법들을 우리 진안군이 통합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 진안에 맞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돌봄을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계속 했거든요. 공급자가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통합돌봄이 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어떠한 돌봄을 할 것인가 세밀하게 잡아서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 또 돌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제 생활지원사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20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86명의 생활지원사가 한 1290명, 한 1300명 정도 케어를 했어요. 가장 간단한 생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깊고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의료까지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정책 중에 뭐 찐반장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같이 가미해서 하면 좋겠다. 또 결국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절로 가고 싶지 않은 게 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돌봄주택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이나 돌봄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누가 어떻게 주체성을 갖고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세밀하게 만들어서 지역에 맞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역 통합 돌봄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미 우리 평균 마을 연령이 10대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쨌든 빨리 시작해서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이 체계화입니다. 돌봄 사업이 정부 부처별로 각각 시행되면서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돌봄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20여 년 전부터 아동, 청소년 돌봄을 처음 시작한 곳이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돌봄 사업을 이끌어온 이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진안군의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의 체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자면 이제 아동센터 관련된 건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면 단위 지역 아동센터가 10인 미만 시설이 되면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소관부처가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돌봄 체계와 관련돼서는 이제 교육과 돌봄이 분절되고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에서 잘 연결돼서 돌봄이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와 부모가 그 서비스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뭐 제도적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좀 높이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통합해서 통합돌봄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핸들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10인 미만의 그 아동센터는 뭐 보건복지부에서 그 관리 권한이 넘어오는 건데 그 운영 기준대로 그 기초사회돌봄협의회인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하면 그대로 되는데 단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원에 이렇게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10명이 있어도 온풍기는 돌아가야 되고 한 명 있어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족 부분은 지방 정부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제 그런 그 돌봄의 문제는 우리 지역에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공론장으로 나오도록 해서 그 재능을 우리가 기부받고 기부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잘 연결하면 교육과 돌봄이 좀 더 나은 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정권에 따라 복지 예산의 변동폭이 심합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지 예산을 확보해 지속 가능하게 정책을 집행하려면 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철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예,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역사가 길지 않은데 우리는 사실은 복지를 민간 영역에 맡겼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공적인 기관으로 끌어오고 있는 중이고 예전에는 뭐 고아원도 사설에서 했고 최근에 돌봄이나 야간 뭐 주간 예를 들면 노치원도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고 요양원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적인 시스템으로 그런 돌봄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고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를 국가가 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럼 우리 지방 정부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뭐 진안군도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썩 잘 하고 있다 선도 지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앞으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가 되거든요. 뭐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보면 지역 지원형이 있고 지역 자원형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인 맞춤형 그 생활지원사에 관련된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13억이 균특이거든요. 근데 그 균특은 지역 자율형이 아니고 지역 지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균특 예산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2026년도에 지역 자율형으로 예산이 간 게 10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226개의 지자체를 보면 50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딱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가 어떤 것을 정말 잘하겠다, 정말 계획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주겠다는 예산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돌봄이든지 우리한테 맞는 정말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만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통합돌봄까지 얘기 나눴는데요. 여성, 농민, 중장년, 이 사실 중장년들도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 가지씩 자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복지의 가장 큰 건 기본소득일 텐데 이제 기본소득의 축이 두 가지 있는 거잖아요. 세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있는 거고 또 자체적으로 햇빛이라든지 여러 공유물로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 건데 잘 돼서 그런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사회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되긴 할 텐데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잘 연구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예산으로 보면 의료원에 작년에 한 29억 정도를 출연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한 31억 정도 예산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료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운영비를 줄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생애 맞춤형 주기별로 우리 지난 인구가 한 24,000명 되니까 종합건강검진 같은 것을 MRI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50만 원씩 해도 100명이면 5억, 100만 원씩 해도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30억 정도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복지로 생애 주기별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균형 발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면적도 우리가 어떻게 더 공정하게 만들어갈 거냐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읍은 도시가스를 통해서 에너지가 그래도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럼 면적은 에너지가 그대로 소외받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비용만큼 면적에도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그렇게 되는 게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계속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